레이디 캣츠 앤 젠틀먼. 오늘은 텍사스의 가난한 소녀로 태어나 유명 모델이 되어 억만장자와 결혼까지 39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비극적으로 살다 간 안나 니콜 스미스에 대해 이야기할 거야. 안나는 1967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가난한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났어. 그러나 안나가 아직 아기였을 때 안나의 아버지인 도널드는 집을 나가버렸다고 하네. 안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납치하는가 하면 2학년 때는 퇴학까지 당하는 등 공부는 영 적성에 안 맞았나봐. 학교를 중퇴한 이후에는 치킨 가게 등에서 근무했대. 그러다 17살이었던 1985년 치킨 가게에서 주방 보조로 근무하던 한 살 연하의 첫 번째 남편 빌리 웨인 스미스를 만나 결혼하게 돼. 안나는 남편 빌리의 성을 따라 이름을 비키 스미스로 바꾸기도 했어. 결혼 전 안나의 본명은 비키 린 호건인데 편의상 계속 안나라고 부를게. 빌리와 안나는 그 다음 해에 아들 데니얼을 낳았지. 이때 안나는 고작 17살, 남편 빌리는 16살에 불과했어. 행복할 것 같았던 사랑의 불꽃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식어버렸고 두 사람은 아들이 태어난 다음 해인 1987년부터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를 시작했어. 안나는 10대에 싱글맘이 되어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지. 안나는 한 살이었던 아들 데니얼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월마트나 식당 등에서 일을 시작했어. 하지만 안나는 너무 어렸고 싱글맘으로 홀로 아들을 키우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야. 결국 나이트클럽에서 스트리퍼로 일하기 시작했다고 해. 나이트클럽에서 댄서로 일하던 안나는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한 사람을 만나게 돼. 바로 안나보다 딱 63살이 많았던 석유 재벌 제이 하워드 마셜이야. 두 사람이 만날 당시 이 억만장자는 두 번째 부인을 잃은 상태였대. 아이러니하게도 두 번째 부인도 스트리퍼였다고 하네. 그는 살 의지가 없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갔고 그의 눈은 반짝였죠. 그리고 그는 제게 본인을 위해 춤을 춰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전 춤을 췄죠. 영감은 안나를 너무 좋아해서 안나의 가슴을 움켜쥐려고 했을 정도래.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해. 사실 처음에는 조금 부끄러웠어요. 그렇지만 누가 뭐라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러던 중 안나가 플레이보이에 보낸 앨범 사진이 플레이보이 창시자 휴 해프너의 눈에 띄어 안나는 1992년 3월호 플레이보이 커버로 연예계에 데뷔하게 됐어. 안나는 글래머러스한 몸매와 매력적인 얼굴로 단숨에 스타덤에 올라 게스 청바지 모델이 되는가 하면 H&M 모델이 되기도 했지. 올해의 플레이메이트로 선정되고 TV쇼에도 출연하며 나중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어. 안나 니콜 스미스라는 예명도 이때 가지게 된 이름이야. 전 파파라치를 좋아해요. 그들은 사진을 찍고 전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죠. 전 항상 관심 받는 걸 좋아했어요. 한편 스타가 된 안나와 석유 재벌 영감은 2년간 연애를 즐기다 1994년 각각 26세, 89세의 나이로 결혼식을 올렸어. 안나는 2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로 청혼을 받았다고 하네. 두 사람의 결혼식 키스 사진이 전 세계에 퍼지자 현실에서 보기 쉽지 않은 조합에 이런저런 루머도 많이 돌았대. 안나가 영감탱이 유산을 노리고 결혼한 게 아니냐고 말이야. 그리고 우연히도 영감탱은 결혼한 지 1년 만인 1995년 8월 4일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됐어. 안나와 결혼한 지 정확히 13개월 만이었지. 안나가 영감탱과 결혼한 이유가 돈이라고 생각했던 영감의 아들 에버릿 피어스 마셜은 안나에게 단 한 푼의 재산도 넘길 생각이 없었나봐. 실제로 영감의 유언장에도 모든 재산은 아들인 에버릿에게 상속된다고 적혀있기도 했고 말이야. 참고로 당시 에버릿의 나이는 본인의 새엄마인 안나보다 28세나 많은 56세였다고 하네. 그러나 안나는 영감이 살아생전 자신에게 유산을 절반 상속하기로 약속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어. 에버릿과 안나는 판사의 판결대로 영감탱의 유해를 반으로 나눠 별도로 장례식을 치를 정도로 사이가 나빠졌어. 과연 안나 니콜 스미스는 16억 달러라는 제임스 하워드 마셜의 어마어마한 유산 중 일부를 받을 수 있었을까? 영감탱의 사망 이후 영감이 남긴 어마어마한 재산을 사이에 두고 16년이라는 길고 긴 치열한 법정 싸움이 계속되었어. 1996년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안나 니콜 스미스는 85만 달러의 배상 명령이 떨어지자 배상할 능력이 없다며 캘리포니아 파산법정에 파산 신청을 했어. 이후 2000년 11월 캘리포니아 파산법정은 안나가 영감탱이 유산 중 4억 4,942만 4,134달러의 유산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지. 그러나 1년 후 텍사스의 유언법정은 안나가 영감탱이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으며 영감탱이 아들 에버릿의 소송 비용까지 물어줘야 한다고 선고했어. 캘리포니아 파산법정에서 내려진 판결과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지자 결국 이 사건은 미 연방법원까지 넘어가게 돼. 2002년 3월 연방법원은 안나가 받을 상속액을 8,800만 달러로 줄이는 판결을 내렸으나 아들 에버릿이 항소를 제기했고 2004년 12월 기존의 안나에게 유산을 상속하라고 판결을 내렸던 파산법원이 유산과 관련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새로운 결과가 나왔어.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까지 가게 됐지. 2006년 5월 안나는 유산의 일정 부분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며 길고 긴 법정 싸움의 끝이 나는가 싶더니 글쎄 아들 에버릿이 67세의 나이로 갑자기 사망한 거야.
사망한 에버릿 대신 에버릿의 아내가 대신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으나 2007년 이번엔 안나 니콜 스미스가 39세의 젊은 나이로 갑작스레 사망했고 2006년에 태어난 1살짜리 어린 딸이 안나 대신 소송을 이어받게 됐어. 그래서 도대체 결론은 어떻게 됐냐고? 안나가 죽은 지 3년 만인 2010년 3월 19일 안나는 영감탱의 유산을 단 한 푼도 상속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어. 안나가 10대였던 시절 결혼해 낳은 아기 데니얼을 기억하지? 데니얼에게 2006년 9월 어린 여동생이 생겼어. 데니얼은 태어난 지 이틀 된 어린 동생을 보기 위해 안나가 입원 중인 산부인과에 방문했대.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를 지켜보며 침대 옆 의자에 앉아있었어. 아침에 눈을 뜬 안나는 의자에 앉아있는 데니얼을 발견했고 3시간 후에도 데니얼이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자 데니얼을 깨우려고 했대. 하지만 데니얼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어. 앉아있던 상태로 갑자기 사망한 거야. 당시 20살이었던 어린 청년, 그것도 유명 연예인 아들의 돌연사에 세상이 또 한 번 떠들썩해졌지. 검시 결과 데니얼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약물이었어. 안나의 침실 서랍에서 몰래 훔쳐 복용한 진통제가 우울증 치료제와 함께 오용되며 데니얼은 의식을 잃었고 곧 심장이 멈춰버린 거야. 아들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슬픔에 빠진 안나는 약물에 중독되어 갔대. 매일 3숟가락 정도 되는 약물을 복용하며 방황했다고 해. 당시 안나의 정신치료를 맡았던 의사는 안나가 우울증세와 더불어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한다고 진단했어. 그리고 아들의 죽음 5개월 후 당시 39살이었던 안나는 플로리다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받아 무작위로 복용한 약물들이 안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야. 안나는 데니얼린이라는 6개월 난 어린 딸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는데 안나의 사망 후 수많은 남자들이 자신이 데니얼린의 친부임을 주장하며 양육권을 주장했대. 안나가 남긴 어마어마한 유산을 노린 남자들이었지. 그 중에는 영감탱의 재산 상속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이자 데니얼린의 출생 신고서에 친부로 등록되어 있는 하워드 K. 스턴, 셀러브리티 전문 사진가이자 데니얼린이 잉태될 무렵 여러 차례 안나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안나의 전남친 레리 버크헤드, 여러 번 안나에게 정자기증을 했으며 헤어진 후에도 계속된 스토킹과 위협으로 징역을 선고받은 전남친 마크 하텐, 그 외에도 안나의 보디가드 겸 셰프 알렉산더 댕크, 독일 출신의 왕족이자 유부남 프레데릭 폰 아날트, 오제이 심슨 등이 본인이 데니얼린의 생부임을 주장했어. 심지어 안나의 이복동생은 데니얼린이 영감탱이 생전 냉동시킨 정자를 수정시켜 태어난 아이라 주장하기도 했지. 안나는 생전 하워드의 동생에게 아무래도 레리 버크헤드가 친부인 것 같다고 고백하기도 했대. 원래는 하워드 대신 전남친인 벤 톰슨을 데니얼린의 출생 신고서에 올리려고 했지만 벤 톰슨이 정관 수술을 했다며 거절해 하워드 케이 스턴이 데니얼린의 아버지로 출생 신고서에 올라갔다고 하네. 실제로 DNA 검사 결과 레리 버크헤드가 데니얼린의 친부임이 밝혀졌어. 레리는 양육권을 얻은 후 데니얼린을 양육하고 있으며 데니얼린은 2013년에 엄마 안나를 인기 스타로 만들어주었던 게스의 아동복 모델이 되기도 했대. 레리는 데니얼린이 원했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게스 모델을 시키긴 했지만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 생각은 없다고 밝혔어. 미혼모에서 스트리퍼로, 스트리퍼에서 유명 리얼리티 스타로, 죽어서도 법정 싸움에 휘말려야 했던 비운의 스타 안나 니콜 스미스. 하늘나라에서는 편안하게 쉬길 바래. 엑소엑소 가신몽.